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한 새로운 해법, 윤석열식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떠들썩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랜만에 평행이론, 25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평행이론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듯한 결단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최우방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 국무성이 나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이른바 삼각동맹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군국주의자의 침략은 침략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미래지향적 해법 제시에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국수주의자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특히 윤미향 같은 사람 나서갖고 일본에 대한 항복이다, 또 이재명은 나서서 삼전도의 굴욕이다, 제2의 경술국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창가 부르고 반일 구호만 외치면서 우리의 늪에 빠져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98년, 99년까지로 돌아갑니다. 저는 YS하고 DJ의 YS,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역사관 또 현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결국 한 사람은 우리나라를 IMF 환란 위기로 몰아넣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빠져있는 IMF 환란 위기의 늪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그때가 이제 해방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호기롭게 당시 중앙청, 옛날 조선 총독부를 쓰던 중앙청업을 첨두를 자르고 중앙청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장쩌민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계속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은 전제가 붙었습니다만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사진 하나 보시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그 후과는 2년 후에 IMF 때 어마어마한 위기를 갖다 초래하게 됩니다. DJ는 그 95년 그 무렵에 처음 신동아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일본의 숨죽고, 일본의 기죽고,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그 패배 의식 속에서 일본 문화 개방에 우리가 소극적이어야 되는가? 우리 대외 문화 개방해야 된다. 사진을 보시죠. 이게 유명한 일본의 좋은 문화 받아들여야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DJ가 요즘 보니까 이제 보면 DJ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게 1998년 10월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의 일바 21세기를 향한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을 갖다 얘기했던 게 98년 10월 8일입니다.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1년도 전인 97년 12월에 우리가 IMF 환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IMF 환란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즈음에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인들 그 당시 21세기 뉴 파트너십 이거 선언하고 곧 이어서
일본 영화 개방했고요. 10월 20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99년 1월 22일 이른바 신한일 어업 협정을 맺습니다. 이 하나 보시죠. 신한일 어업 협정으로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24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DJ가 왜 일본에게 독도를 갖다가 사실상 넘겨주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맺었느냐라고 DJ를 갖다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DJ 입장에서 98년 10월 맺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에 YS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장쩌민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미국과 일본으로 봤을 때는 김영삼 정부가 급속히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일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고 보자. 97년 9월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드디어 노출되게 됩니다. 1997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12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1200억 달러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많은 빚자형이 누구냐? 일본이었습니다. 23%가 1200억 달러 중 23%가 일본 자금이었고요. 두 번째가 독일 자금이 10.44%, 3위가 미국 자본이 9.63%, 4위가 프랑스가 9.74%, 3, 4위가 바뀌었군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23%가 있는 일본이 드디어는 우리가 이제 IMF 환란위기 맞고 외채 외환위기에 빠졌다 할 때 우리가 요즘도 많이 광고 나오죠. 산화만이라는 거. 일본 기업들이 대거 자금을 인출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당국자 기재부 차관이 가서 무릎이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리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일본이 했던 냉정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IMF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해 12월에 IMF 환란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경제 주권을 갖다가 IMF에 넘기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YS의 그야말로 감성적 반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방 세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98년 DJ는 오부치 게이저를 만나서 이런 뉴 파트너십. 왜? 일본의 자금 없이는 IMF 환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DJ는 오부치 게이저 뉴 파트너십 이야기하고 바로 10월 8일 98년 10월 8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2일 후인 98년 10월 20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갖다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년 1월 22일은 신한일 어업협정 또 난리가 났죠. 독도를 넘기느냐 뭐 하느냐 그렇다고 독도가 넘어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성적 반일, 즉 죽창가나 부르고 문제 해결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부지하세월로 보냈던 문재인식 해법으로는 격동의 21세기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간혹 이런 뉴스 보실 겁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워게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하면은 미국에 2개 항모전단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결국은 중국군을 퇴진할 수 있으나 미 해군과 일본 공군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공연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와중에 시진핑 마침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승계했습니다만 이제 3기 시진핑 3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시진핑은 2028년 이전까지 즉 자기 3기 임기 이전까지 대만 정벌, 대만 정복, 대만 침공 뭐 그들로 표현하면 대만 수복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만을 갖다가 대만에서 중국과 타이완군 간에 교전이 붙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타이완군은 한 이틀이면 끝장납니다. 당연히 지금 사세보, 일본 사세보는 7함대가 개입하게 되고 곧 태평양 함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주1 해병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자, 한국은 거기서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또 미국의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미 8군 산하에 이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는 결국 우리하고 북한에서도 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전쟁은 큰 전쟁의 옆에는 옆에 전쟁을 부추기면서 전선을 갖다 확대시키거든요. 결국 여기서 한미일의 이런 철벽, 트라이레이터럴 어제 보니까 바이든이 그런 표현을 썼던데 철의 삼각 동맹을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는 일본하고 자, 니놈들 한일 합방했지? 니놈들 우리 위안부 할머니 끌고 갔지? 니놈들 강제징용했지? 라고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 구호 외치면서 언제까지 구들장군 안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겠습니까? 물론 어제 해법 피해자분들 흡족치 않을 겁니다. 아니 수치심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대통령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차순입니다. 유사시에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한판을 벌여야 될 때 결국 미국과 우리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하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격퇴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과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화웨이 전쟁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자본들을 다 거의 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 도둑질하고 지식정보 도둑질해서 미국에 따라붙겠다는 중국의 그런 양아치와 같은 행태를 갖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을 빌미로 한반도의 분쟁을 빌미로 한판 벌이겠다는 그러한 엄중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제 해법 참 보면 마땅치 우리 기분 같아서야 미쓰비시 그다음에 일본제철 37억 다 돈 안 내? 이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자산 압류하고 현금화 시키고 그것도 안 내? 까짓거 남발하죠. 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동원해서 대한해협 건너서 일본 점령하고 뭐 도쿄에 가서 일본 황궁 점령하고 일본 다 우리 식민지 만들죠. 뭐 이런 기분 왜 얻겠습니까? 과거 만화가 이현세 씨가 남벌이란 만화 그렸습니다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미국이 그걸 갖다가 좌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말해서 일본 자위대 해군 해상 자위대하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저 동해에서 맞붙으면 9시간 갑니다. 9시간이면 우리 해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현실 속에서 DJ가 이야기했던 대로 YS같이 감성적으로 누가 누군들 일본 점령하고 우리 일본도 우리가 이제 우리 영토로 만들자. 그리고 다 과거사 되갚아 주자.
왜 그런 얘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DJ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DJ가 얘기했던 이야기, 이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없으면 이 격동의 순간 결국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초엽에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정된 전쟁의 그 구성 단위로서 대만과 중국의 또 한국과 북한의 이런 어떤 속에서 결국은 한미일의 철벽 공조만이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참 스스로 생각해도 짜증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매듭을 풀 수밖에 없었다. 1995년부터 98년에 있었던 YS와 DJ의 다른 인식이 결국 한 번은 IMF 환란 위기에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이른바 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의 뉴 파트너 21세기 뉴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일본과 협조함으로써 그것이 밑불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3년 만에 IMF 환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평행이론입니다. 고맙습니다.